안녕하세요. 돈 버는 빌리 형입니다. 지난주와는 다른 이런 PPT를 제가 또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어떤 구독자분께서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 좀 가볍게 1일 1 영상을 올리면서 꾸준히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독자분께서 이제 그 너무 성의가 없다. 조금 신경 써달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를 뭐 안 좋아하는데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좀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PT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이제 증시에 미칠 영향, 뭐 예전부터 이슈였죠. 이 이슈가 이제 누구나 다 알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증시에는 괜찮을 것이다. 곧 화해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아직 서로 싸울 그게 수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28일 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뭐냐? 상해 증시장으로는 금요일, 토일을 제외하고는 이제 금요일 마지막 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은 장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되나 하실 텐데 이제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이게 뭐 큰일인가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큰일입니다. 네. 왜 큰일이냐? 그건 이제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한 기사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29일 날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시각으로 이제 지금 미 장이 막 시작했으니까 저희 지금 한국은 12시 30분인데요. 미국은 그 몇 시죠? 네, 뭐 이제 뭐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저희가 내일 일어나면 그 기자회견이 어떤 기자회견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재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건 네, 뭐 관세, 비자, 경제 그때 저희가 이제 중미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을 해소를 하고 나서 이제 19년 후반기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막 올랐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였죠. 이게.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괜찮다가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홍콩 특별 지휘법이 뭐냐? 이게 홍콩 특별 이 법안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보시면 뭐 불리한 점들이 많죠. 관세가 25%면 뭐 누구나 아시겠죠. 그리고 환율 교환 안 되고 한 번 더 세금을 붙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이것이 아닌가. 이건 이제 제가 퍼온 기자님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중국의 핵심 전략이 아닌가. 이번에 이제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했나. 그 이유인 즉슨 그 나스닥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해서 뭐 루이싱 커피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중국 기업들 대규모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이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를 이제 좀 카운터 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뭐 맞네요. 이러고 있다. 뭐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이겁니다.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알리바바 주가인데요. 지금 요 날 이후로 쭉 빠지고 있습니다. 요 날 이후로 쭉 빠지고 있어요. 아주. 근데 이제 루이싱 커피는 이미 상장 폐지를 당했고요. 바이두 상패 검토. 왜 근데 알리바바를 보여주냐? 알리바바는 누구나 아는 나스닥 상장 중국 기업 중에 1위라고 자처하는 매우 건실하고 좋은 기업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근데 여기조차도 상패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거는 이제 기업으로서 보지 않겠다라는 말이 확실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이제 차이잉 대만 총통님께서 불난 집에 이제 불을 붙여주셨죠. 자제하지 않을 것.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홍콩의 자유를 지지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분이 왜 중요한가? 이 분이 사실 묻혔습니다. 뭐가 묻혔냐? 이 분의 연임이 코로나에 묻혔어요.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코로나에 묻혔습니다. 규탄하기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차이잉 이분은 이제 첫 여성 총통, 요게 제 핵심이죠. 역대 최다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근데 이게 1월 11일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그러면 뭔 상관이라는 거냐? 이런 거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이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기존 당이 있던 이제 총통이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도 이제 7번의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요 국민당과 이분의 당이 민 무슨 당인데요. 근데 이제 요걸 이제 8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그만큼 부패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역대 최다, 역대 최다입니다. 역대 최다 득표를 얻었다. 그리고 심지어 연임에 성공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중국과 친한 세력이 아닙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야당은 중국 제2의 우리는 중국인이다. 근데 여기 대만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원주민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 있던 이 사람이 말하는 원주민들이 자신을 원주민이라고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주는 영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우 산업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우리나라에 주된 영향을 주는 지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 28일, 29일 이런 일을 치르면서 미국과의 시차일 뿐이지 사실상 주가가 팍팍 떨어지고 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다. S&P 500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에 영향이 없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수출 타격 불가피,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29일에 이제 보안법이 되면서 수출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왜 없을 수 없냐? 이게 이제 이제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한 이제 통계 자료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은 1등, 미국은 저희 수출의 2위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저희 나라 이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럼 중국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미국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미국의 수입 규제가 일어나자 2조 6천억의 손실을 발행.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국이 한국 이제 은행에서 그 금리도 이제 낮춘 마당에 돈도 푸는 마당에 돈 한 푼이 모자란데 2조 6천억 원의 손실을 누가 감내할 수 있을까요? 감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여기서 퍼온 겁니다. 네, 한국은 굉장히 끼었다. 근데 수출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수출에 타격이 있으면 매출에 타격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매출에 타격이 있으면 주가에 타격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다 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주 장은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아 보인다. 당분간은. 이게 아니다면 좀 안전한 자산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아 보이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중무역대 아시겠지만 미중무역대도 뭐 무슨 큰 일이 난 것처럼 엄청난 폭락을 했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